앉아있다가 일어선 뒤에 잠시 사이에 핑 돌거나 시야가 좀 캄캄해지는 그런 유형이 있거든요. 혈색소가 낮아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 어지러움, 피로, 그리고 두근거림 같은 것들이 함께 오죠. 비타민 B12나 엽산 결핍, 만성 질환성 빈혈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온 네트워크 대구 본점의 김대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온 목동점 양희진 원장입니다. 이유 없이 계속 어지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나 누워있다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부터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빙빙 돈다고 얘기하는 경우까지. 그런데 막상 병원 검사해보면 정상이지만 증상 자체가 계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언제 병원을 꼭 가야 하는지,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건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지럼증은 하나의 병명이 아니라 사실 여러 원인이 섞인 증상군이거든요. 큰 범주로는 귀, 보통은 전정기관의 문제, 또는 혈압, 혈액 같은 문제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 빈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되는 긴장, 불안 같은 심리적인 혹은 기능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방치료는 자율신경 안정, 전정계 과민 완화, 그리고 수문대사 조절, 구역, 두통 완화, 또는 수면과 불안 안정을 목표로 해서 원인별, 체질별 맞춤으로 접근을 합니다. 덧붙이면 약물 부작용이나 탈수 같은 생활 요인도 꽤 흔해서 이런 것들도 기본 체크는 중요하죠. 어지럼증이라 하면 흔히 머리나 뇌에서 기인한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 원인이라는 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귀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유발된 것들도 있는데,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 어떤 병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하나 더 요즘 많이 언급되는 전정 편두통도 같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양성 돌발성 체위성 어지럼증을 말씀드릴게요. 주로 아침에 일어나거나 고개를 특정 방향으로 돌릴 때 수초에서 1분 내에서 빙 도는 회전성 어지러움을 반복하는 것을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데요. 귀 속의 이석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서 평형 센서를 자극하는 기전으로 발생하거든요. 치료는 이석 치환술로 비교적 빨리 좋아질 수 있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는 비타민 D 결핍 같은 여러 재발 인자도 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치료의 목표를 전정, 그리고 자율신경 안정화, 구역, 메스꺼움 완화, 그리고 환자에게 동반될 수 있는 목이랑 어깨 근긴장을 풀어서 어지러움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거든요. 체위 변화 때 어지러움이 심하면 한의학적인 담음이라는 것이 정체되거나 내 이의 과민함을 염두에 두고 한약과 침치료를 병행합니다. 생활 팁으로는요, 급성기에는 갑작스러운 고개의 큰 동작을 좀 피하고요. 그리고 수면은 약간 높은 베개를 시도하시면 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치료가 우선이 돼야겠죠. 두 번째로 전정신경염을 말씀드릴 텐데요. 핵심 증상은요,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혹은 며칠간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강한 회전성 어지러움과 구토, 자발안진 등이에요. 보통은 청력 저하는 없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이때는 초기에 항구토제나 전정 억제제 같은 것들을 단기간 빨리 사용한 다음에 전정 재활 운동을 시도하는 것이 보통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요, 급성기의 구역, 오심, 불안을 낮춰서 아급성기의 전정 보상을 촉진하도록 처방과 치료를 합니다. 재활 팁으로는 집에서는 시선을 고정한 채로 머리, 눈에 혀분 같은 간단한 재활을 아주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올리도록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처음에는 10초에서 30초 단위도 괜찮아요.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메니에르병인데요. 그 양상은 발작적인 어지러움이 수십 분에서 수시간 동안 반복하는데 변동성 난청, 이명, 귀 먹먹함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저염식이나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약물, 주사, 수술 등을 단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는 참 치료가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인데요. 한의학적으로는 수액 대사를 조절하고 전정 과민 그리고 초조 불면 완화로서 발작 간격을 연장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치료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적절한 처치를 해 나가도록 하죠. 생활에서는 당연히 염분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이일지 작성을 보통 권하고 카페인, 알코올, 야식 그리고 수면 불규칙 같은 개인 유발 인자를 파악해서 조절하게 합니다. 수면 박탈은 발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수면 리듬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전정 편두통인데요. 회전성 또는 비회전성 어지러움이 편두통 병력과 함께 오락가락하고 빛, 소리, 냄새 또는 시각적 자극 같은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두통 트리거인 수면 불규칙, 특정 음식이나 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피하셔야 되고요. 필요시에는 예방약 혹은 급성약을 사용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자율신경 안정, 그리고 수면의 질 개선, 그리고 경항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두면서 불안, 예민함을 좀 낮춰서 발작의 강도와 빈도를 줄이는 전략을 씁니다. 정서적인 안정이 담보되면 보통 증상이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문제가 아닐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기립성 저혈압은 앉아있다가 일어선 뒤에 잠시 사이에 핑 돌거나 시야가 좀 캄캄해지는 그런 유형이 있거든요. 탈수, 그리고 혈압약이나 이뇨제, 진정제 같은 약물들, 혹은 자율신경 이상, 또는 고령, 이런 조건에서 좀 더 흔하고요. 생활 교정과 원인 치료가 사실 기본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한테서 비교적 흔한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있는데 이건 혈압은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맥박이 과하게 증가하면서 어지러움과 심계항진 그리고 피로가 동반되는 다른 상태라서 좀 감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빈혈도 잦은 원인이죠. 혈색소가 낮아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 어지러움, 피로, 그리고 두근거림 같은 것들이 함께 오죠. 특히나 생리량이 많거나 철결핍이 의심되면 간단한 검사로 확인하고 치료를 합니다. 비타민 B12나 엽산결핍, 만성질환성 빈혈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생활 팁으로는 우선은 첫째, 수분 또는 필요시에는 염분도 보충하고요. 더운 날 오래 서 있는 상황을 좀 피하고 허벅지나 복부를 압박하는 의류나 종아리 펌핑으로 혈액의 되올림 기전을 좀 돕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점진 기립 훈련으로 벽에 기대에 서 있는 시간을 아주 짧게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도 연습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약물 점검으로는 혈압약이나 진정제, 수면제, 알코올 이런 것들이 기립성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담당 의사와 함께 좀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포인트로는요. 빈혈과 저혈압 성향을 가진 환자한테는 보기, 보혈 방향으로 기립불내성 환자한테는 자율 조정과 피로 회복을 돕도록 하는 것이 보통 기본 원칙인데요. 그리고 심장성 원인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부정맥, 판막 질환, 심근 허혈 같은 것들은 보통 운동 시에 가슴 두근거림이나 통증, 실신 전의 증상과 연관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심장 평가가 우선해야 됩니다. 따라서 심전도나 심초음파를 의뢰해서 먼저 확인하고 감별하면서 치료를 합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